안녕하세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유튜브 채널 뇌청춘TV 정현강입니다. 정신행동 문제가 한번 생기면 계속 그대로 가는 건가요? 정신행동 문제가 특정 단계에 특정 증상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이렇게 망상이 심한데 중증으로 가면 얼마나 더 문제가 심각해질까요? 하고 이렇게 두려움을 표현하시거나 걱정을 말씀하실 때가 많으십니다. 근데 치매의 중증도 단계가 심해진다고 해서 정신행동 증상이 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초기에는 본인의 그 치매 진단이라든지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반응으로 우울감 등이나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더 진행을 하면은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기억 착오로 인해서 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환청이 들린다거나 이런 증상들도 생겨날 수가 있고요. 다행스럽게 이런 증상들은 경우에 따라서 약물에 잘 반응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약을 전혀 쓰지 않는 상황에서도 악화되거나 완화되는 것이 반복되거나 또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행동 문제가 나타났을 때 병원에 입원을 시키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집에서 있으면 더 심해질 것 같은 걱정이 되네요. 정신행동 증상은 보호자들이 참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자해나 타해, 언어폭력 이런 것들이 극심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증상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입원을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또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서도 정신행동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환자분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들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죠. 이럴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통해서 심한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신행동 증상은 약을 드시면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치매 환자분들을 보시면은 치매 약제만 복용하시는 게 아닙니다. 정신행동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서 우울증이라든지 양극성 장애라든지 행동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들한테 쓰는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물 이런 다양한 약물들을 사용을 합니다. 환경을 개선해 준다고 하여 증상이 이렇게 나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물 복용을 통해서 환자를 증상을 개선시키는 게 필요할 수가 있고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은 이제 효과가 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민감한 환자한테는 약을 처방을 해서 드렸더니 너무 환자가 처지거나 정신이 흐릿해질 정도여가지고 이게 부작용이 심해서 환자분한테 도저히 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약 아닌가 하고 이렇게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동종 계열의 약물 중에 다른 약제로 변경을 한다거나 심지어는 같은 약물의 용량을 변경한다거나 하면은 환자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약을 드실 수 있게 조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신행동 문제가 나타날 때 보호자가 가장 신경 써야 한다거나 노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치매의 정신행동 증상은 약물 치료만큼이나 보호자들이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 또 조절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환자분이 뭔가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을 때는 차분하게 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정이 흥분되거나 고조된 상태로 대하게 되면은 그 감정에 반응해서 환자분들은 더욱더 흥분하거나 격해질 수가 있죠. 엄마 그거는 가져간 게 아니라 예전에 엄마가 누구한테 줬잖아. 그때 정리해가지고 팔았었잖아. 엄마 그 물건이 엄마한테 참 중요한 물건이었지. 그 물건을 지금 보고 싶어? 뭐가 보고 싶어? 이런 식으로 환자가 지금 그로 인해서 어떤 감정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들 돌보다 보면은 양치라든지 목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하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다툼이 일어나거나 마찰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도 많은데요. 환자가 좋아하는 활동들과 위생관리들과 결부시키는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자분이 뭐 트로트를 좋아하신다면은 목욕을 할 때 이렇게 트로트를 틀어놓으시고 유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환자분이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적게 보이고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해야 되는 활동들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오실 때는 상당히 문턱이 높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필요하면은 어렵지만은 또 모시고 오셔야 되고요. 개입이 되기 시작하면은 저희들이 그런 도움을 드릴 겁니다. 이번 주 뇌청춘TV 픽포인트. 첫째, 환자를 대할 때는 차분한 마음으로 대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환자가 말하는 내용을 따라가지 마시고 환자의 감정 상태를 따라가시도록 하세요. 셋째, 환자가 싫어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환자가 좋아하는 활동과 결부시켜서 격려하시도록 하세요.